양파가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농사 방법이 바꿔야 한다 이거예요. 겨울을 지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땅 지형을 높여주려면은 겨울에 거기다가 스팀을 넣어주겠습니까? 보일러를 깔아주겠습니까? 못 깔잖아요. 그래서 투명 비닐을 쓰시는데 투명 비닐만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떤 데는 부직포를 덮어요. 부직포 덮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부직포를 덮어놓으니까 2월 말까지 어떤 데는 3월 초까지 가요. 겨울에도 따순 날이 있어요. 겨울에도 따순 날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물원병이 생겨요. 웃자라니까. 따뜻한 게. 내가 가는 목적이 양파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쉬운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고요. 직파를 하시는 이유는 물 관리 때문에 그래요. 물을 자주 안 주니까 편하죠. 그 대신 종자비는 많이 들어가요. 직파를 하면은 겨울이 추할 때는 양분을 적게 먹어도 비실이는 얼어 죽고 서리빨 피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너무 많이 먹은 놈은 통통해가지고 추대 쌍구가 나와요. 12월 달에 쌍구가 잡혔다. 1차 추대가 아닌 쌍구가. 그리고 4월 달에 두 번째 쌍구가 잡혀요. 그리고 1월경에 추대가 생겨서 5월 달에 보입니다. 4월 말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하는 것은 정품 수량을 갖다가 2망 이상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단점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하기 쉬운 대로 한다고 하면 양파가 자라는 습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파를 할 것인지 트레이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자, 트레이판을 기계 정식하시는 분들 트레이판을 작년에 심고 뽑아 쓰고 나서 물로 세척을 해서 소독을 해놨습니까? 그대로 놔뒀습니까? 그 트레이, 기계로 심는 트레이 속에가 상토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병균이 곰팡이가 바글바글 번식을 해요. 습이 있었으니까 안 도망가요. 번식이 돼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다시 트레이에다가 상토 넣고 양파 종자를 파종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병균이 감염이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퇴비. 퇴비를 뿌리고 나면은 완전히 완축됐어요. 3년, 5년 된 놈. 완전히 냄새도 안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퇴비 위에 나비, 고자리, 파리 어떤 것이 먼저 갈까요? 파리가 그렇게 빨리 가요. 썩은 거에 대해서는 죽은 거에 대해 유기물에 대해서는 썩은 건 다 유기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리는 우리가 못 맡는 냄새를 맡고 가서 알을 까요. 그러면 애벌레가 밑둥을 갈고요. 그럼 거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시드름병 원인 중에 제일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기계 정식하는 분들은 그 해 뽑아 쓰고 나면 바로 끝나고 한가할 때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그늘에다 딱 말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연도에 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는 심을 때 기계는 80, 40을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뽑아 쓰는 것은 몇 공까지 하십니까? 전라남도는 19공까지, 19공까지. 퇴비는 과거에는 여기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계시지만 퇴비를 없어가지고 풀베다가 퇴비를 만들어 썼습니다. 참 좋은 퇴비예요. 근데 지금은 축분이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공짜로 갖다 쓰라고죠. 축분을. 거기에는 소고름 말고는 대부분이 왕겨나 톱밥이 약간 들어가 있지 사료 먹인 퇴비단 말이죠. 사료 먹인 거. 사료 속에는 옥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히 그 생선 찌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생선 찌꺼기가 간 맞추려고. 그 속에가 물음병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음병균이. 그러니까 퇴비를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준다고 해서 쓰서는 안 되고 웃거름 몇 번 하십니까? 겨울에도 날 따수면 하죠. 유황 갖고 가죠. 안 자라면. 그죠? 요수 뿌리고 그리고 나면 날 추면 또 데쳐져 버리고 쪽파처럼 데쳐지죠. 그럼 2번만 하셔야 돼요. 2번. 이게 줄 때는 똑같은 성분이 이게 양이 있어요. 질소 인산 가리가 그 양을 맞춰서 비료를 가급적이면 똑같이 줘야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겨울을 나는 작물이다 있죠.
걸음을 주었을 때 따뜻할 때 많이 먹겠는가요? 추울 때 많이 먹겠는가요? 따뜻할 때 많이 먹죠. 근데 추울 때 똑같은 비료를 줬는데 어떤 비료가 따뜻할 때 빨리 풀어질 수 있는가? 그걸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국내에서 나오는 비료는 대부분이 따뜻할 때 먹어요. 자, 저게 3월 28일 날인데 저게 두둑이 90cm예요. 두둑이 4조를 심기 때문에 두둑이 90cm. 24cm고 앞뒤는 12cm, 13cm까지 했는데 제가 12cm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었고 잘 보시면 자갈밭이에요. 마늘 양파는 오줌을 두면은 빠져야 돼요. 그 정도로 물 빠짐이 돼야 됩니다. 그 대신 물 빠짐 좋다 해가지고 습이 없어도 또 안 되겠죠. 보습력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월 31일자에 이파리가 저 정도로 되니까 이게 큽니다. 잎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을 날 때 이파리가 보통 4잎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3잎 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2잎 나온다든지 어떤 놈은 5잎, 6잎 나오는 추대쌍 분은 맡아놓고 나와요. 그래서 직파를 하지 마시고 트레이모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직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직파하면 쉬운 것은 그때는 쉬운데 나중에는 수확량이 확 줄어요. 그리고 사가는 사람이 흠을 잡아버립니다. 가격을 후려요. 이게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겨울을 잘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기계육묘를 했어요. 제가 직접 기계육묘를 공중부양육묘를 처음으로 시도해가지고 한 해 몽땅 왕창 망해버렸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이치를 몰라서. 그래서 지금은 터득을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토양이 쉽게 말해서 보습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기도 돼야 되고 해서 매년 양파를 캐고 나서 수단그라스를 심어요. 그러면 60일 정도 되면은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쇠일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노타를 치기 시작해요. 요걸. 그럼 그 다음 연도까지 이게 한국 수시 아닙니까? 미국 수시 때예요. 수시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까지도 안 사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통기가 잘 되겠죠. 이렇게 해서 먼저 땅을 만들어요. 여기 땅을 먼저 만듭니다. 논이라고 해서 안 될 거 없어요. 논 1모작만 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1모작만. 네. 자, 두 번째. 부자도 만들 수 있고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벌 수도 있게 그런 만드는 것이 석회하고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은 주지 말아도 다 줍니다. 지금은. 넘치니까. 근데 석회는 안 줘요. 석회를. 석회가 왜 이게 부자를 만들어주냐면은 미생물 활동을 도와주는 거단 말이에요. 유기물을 먹으면서 이게 퇴비를 먹고 그러고 나서 양분을 만들어요.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고 양파가 자라는데 마늘 양파가 자라는 데는 위에 솟는 거 파랗게 자라는 것은 질소 성분이 자라게끔 해요. 인산 성분은 뭘 자라게끔 하냐 뿌리를 자라게끔 해요. 근데 인산 성분은 석회가 안 들어가면 절대 죽었다 깨라도 인산은 작동을 안 해요. 지가. 저 스스로는 절대 작동 안 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뿌리가 안 크니까 수분을 못 흡수하니까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벼농사를 짓고 양파를 딱 재배를 하면은 주먹만도 안 돼요. 양파 크기가.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양파가 안 자라요. 꼬담아요. 꼬담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석회 때문에. 인산이 활동을 못해서. 뭐 다른 것이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만들고 가나이도 만드는 것은 석회인데 기술센터에 가서 매년 사람이 건강검진 하듯이 검증을 받아가지고 뿌리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남으로 매년 이렇게 뿌려요. 그냥 200평에 2포대씩 뿌려버려요. 왜 그러냐? 농약하고 비료 주면 또 산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2포대씩을 꾸준히 뿌렸더니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만약에 알칼성이 됐다. 알칼성으로 됐다. 그때는 황을 뿌려주시면 돼요. 황. 그러면은 또 중성이 돼야 해요. 근데 비료 주고 농약 주고 하다 보면 산성이 돼요. 그래서 석회를 반드시 뿌려야 산성 토양이 중성이 되어서 양파가 크지 말아도 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올가을 날씨 평년처럼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으죠. 올해 6월 윤달 들었죠? 아시죠? 그러면 가을, 쉽게 말해서 양파 파종하는 시기, 육묘하는 시기, 심는 때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날씨가 더울까요?
추울까요? 덥다고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종자 파종 시기를 늦춰야죠. 당연히 늦춰야죠. 근데 여기서도 계시는 분 중에 서둘러서 파종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늦춰야 됩니다. 며칠 정도 늦출 것인가? 한 2, 3일, 3, 4일 정도만 늦추셔야 돼요. 너무 늦춰도 안 돼요. 음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 음력하고 이번 음력하고 비교를 해둔 거예요. 자, 9월 10일 정의가 파종 시기예요. 여기 파종을 대체적으로 어느 때 하십니까? 파종을? 초. 저는 5일부터 했어요. 파종을 해줬어요. 5일부터. 근데 여기는 조금 빨리 해야 되겠죠. 우쪽이니까. 근데 한 이틀 정도 빨릴 거예요. 그럼 5일에서 변산이 5일이니까 3일 늦추면 8일이죠. 여기는 뭐 10일에다 하고 작년 음력으로 7월 19일 날 했어요. 아니 작년에는 8월 8일. 근데 올해는 7월 19일이요. 음력으로 쉽게 말해서 앞당겨 있잖아요. 이게 뜨겁다는 얘기예요. 심을 때도 뜨겁고 한 20일 정도가 지연이 돼요. 이게 어쨌든 간에 모를 웃자르게 키우시면 안 돼요. 밑거름을 많이 넣은 데다가 양파, 모판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밑거름 주셔도 안 되고 적당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주셔야 되고 작년에 모판 실패가 전국적으로 한 40% 됐어요. 1차 모판 실패가. 그 두 번째 9월 하순경에도 파종 안 했습니까?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참 애통 터졌죠. 양파 종자 발화는 33도가 넘어지면 절대 발화가 안 됩니다. 코팅 처리한 것도 발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발화율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모판에서 첫 번째 잔혹병, 두 번째는 녹균병 1차 감염이 됩니다. 모판에서. 그 다음에 고자리, 이게 탭이 썩힌 거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고자리 파리가 애벌레 까면은 시드름병이 옮겨요. 이게 모판에서 생기니까 그러면 모판을 소독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모판 소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직판은 작년까지 하신 분, 올해 생각했던 분은 하시면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직판 힘들더라도 하지 마세요. 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돈 벌으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사다가 쓰세요. 쉽게 말해서 필요하면은 의뢰하셔가지고 키우세요. 물관리 하시면 돼요. 물관리 좀 더 알려드릴게요. 하우스가 많이 느는가요? 그러죠. 하우스는 연약하게 자랍니다. 하우스는 연약하게 자라요. 노지가 햇빛도 많이 보고 하우스는 햇빛 투과율이 적어요. 그래서 겨울을 나는 작물이다 있죠. 겨울을 잘 못 나요. 힘들더라도 노지다 하셔야 돼요. 자, 소독은 어떤 거 하셔야 돼요? 태양열 소독을 하실래요? 근데 태양열 소독은 조금 약해요. 저것이. 저 생석회래하는데 제가 생자를 빼버렸어요. 생자 못 넣었어요. 글씨를 붙여서. 생석회래, 열나는 거. 축사에 그거 구제 발생하면 생석회 뿌리죠. 물 뿌리면 막 벌벌 끓지 않습니까? 그게 끓고 나면은 소석회가 돼요. 생석회가. 소석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석회 넣고 탭이 넣고 오면은 여기서 물 줘야 되는데 반드시 태양열 소독하든 밭삼에도 하든 석회질수를 하든 간에 요거다가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고랑에다 물을 흠뻑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랑에서 습을 먹어가지고 이 안에가 물방울이 확 맺힐 정도로 습이 있어야만 이것이 소독이 돼요. 열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흙 속에 20cm 미만에 절대 안 뜨거워요. 위에는 40도, 60도 나가는데 밑에는 20도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여기다가 흠뻑 줘가지고 물을 계속 대줘야 돼요. 한 열흘 정도는. 그래가지고 막 돌볼 끓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늦게 하시되 노지직판은 제가 고딕처럼 해서 이거 하지 마시라고 트레이는 뽑아 쓰는 것은 40일에서 45일 육류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트레이는 55일까지 키워서 딱 뽑아서 쳤을 때 안을 틀을 정도로 만들으셔야 되는데 상토가 비중이 약하면은 흐트러 버려요. 거기다가 황토를 섞어가지고 제오라이트하고 섞어서 버물려가지고 오면은 비중이 좀 높아갑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보세요. 자, 9일날 정도 파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4년치 홍성 기상 관측소를 놓고 봤어요. 보리 파종할 때보다도 40일에서 45일 역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노지 흉내는 빼버리고 트레이면은
정식 날짜는 10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심으시면 돼요. 근데 좀 올해는 늦추니까 말일경에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심으시고 기계모는 최소한 11월 15일까지는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서리빨 피해가 적습니다. 파종을 해가지고 검정 비닐에다가 무공 비닐을 감싸가지고 밑에는 파레트로 해야 돼요. 물 빠지면 돼야 돼요. 위에 물을 줬는데 밑으로 싹 나와가지고 밑에 물 안 빠져버리면 밑에 지금 골아버립니다. 딱 파종 날부터 3일 후, 4일째 되는 날 갖다가 깔으셔야 돼요. 3일째, 돼가지고 4일째 되는 날 떠들어 보시면은 싹이 나와 있습니다. 4일 넘어서 5일째 보면은 싹이 올라와서 밟았을 때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게 덮어가지고 바람통은 그늘에다 놓으셔야 됩니다. 밖에다 햇빛 보는 데다 놓으면은 발화가 안 돼요. 그냥 볶아져 버려요. 이거요. 실패예요, 실패.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검정 비닐에다가 딱 유공 말고요. 그리고 반드시 중간에 공탕, 상토만 넣어가지고 공탕 하나를 끼워 놓으세요. 그 이유는 물 줄 때 밑에 뿌리 쪽에, 아니 땅 속에 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상토만 보지 말고. 뿌리가 밑으로 밝았단 말이죠. 근데 20일까지가 중요해요. 20일까지 이거 이렇게 관리 안 하시면은 습이 상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까지 있어요. 고설 재배하면은 매일같이 물을 줘야 되는데 땅에다 놨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혹시 트레이닝 올 때 옆에다가 키로톡 변 붙이세요 하면 안 돼요. 바람이, 쉽게 말해서 바람이 아니라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안 빠져나가면 이쪽에서 썩어요. 죽어요. 바로 잘록병으로. 치상하고 물 주고 왕복으로 물 충분히 준 뒤에 그 다음에 부직부 덮고 차광망 덮어요. 이렇게 하십니까? 차광망만 덮는가요? 공중재배. 이게 시설하우스다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네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혹시 땅에다 하시는 분들은 차광망만 덮어버리면은 습도 빨리 나가지만은 이게 5일쯤 되면 솟아요. 뽑혀버립니다. 뽑혀. 그러면 안 돼서 부직풀을 덮으면 더 습도 유지가 되고 좋더라고요. 자, 가해 물 줄 때 가해 부분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공중육면은 상관이 없는데 땅에다 놓을 때는 가해는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느니 가해는 한 번 더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물이 같이 균일하게 나갑니다. 아, 여기 전에 잔류병약은 이미 싹이 나왔기 때문에 잔류병약하고 약해가 나갔죠. 네, 안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고설재배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확량이 적습니다. 수확량이 적어요. 펴르기는 한데 수확량이 적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식물인데. 혹시 하우스다가 밑에다가 부직포 깔고 위에다 올려놓으신 분 있으면은 실패했을 거예요. 물이 안 빠져가지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20일까지 치상오고 15일 이게 파종해서 5일 후에 놓으니까 4일 후에 놓으니까 20일까지가 분임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그때까지 물이 많으면 물이 부족하면 시들시들하다 물 주면 살아나요. 물이 많고 이제 상토나 밑에 혹시 땅으로 뿌리가 뻗은 상태에서 밑에가 습이 있어 버리면은 고온에는 바로 가버립니다. 1시간 이내에 죽어요. 못 살려요. 작년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정말로 적게 주셔야 돼요. 그냥 상토만 살짝 적실 정도로. 상토가 말리지 않을 정도로. 그럼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저는 연습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속도로 갔을 때 되는가. 자, 그랬을 때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것이 형태입니다. 요런 정도 책에 다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자, 이걸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전기도 안생해서 했는데 바싸움에도 소독 한 달 전에 했죠.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딱 치상을 했는데 바로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스프링클러 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교육 올 때도. 20일 동안은 조르고 안 주십시오 했는데 스프링클러 돌려버렸어요. 10분씩. 그러니까 옆에 보세요. 저 물, 스프링클러 했는데 물이 흠뻑 있잖아요. 작년에 37도까지 나갔어요. 이게 싹 죽어버렸죠. 이게 저 집 농사 배랬죠. 배랬어요. 농사.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물 때문에 육류 치상한 뒤에 물 때문에 망치는 겁니다. 망쳐. 물을 나도 주고 사모님 아니 부인도 주시고 그러면 망해요. 옆집도 주시고. 절대 주시면 안 돼요. 혼자 줘야 되고 물은 정말로 살짝 오후 되면 시들어요. 이놈이 물이 부족하면 그때 제일 때 물 주면 돼요. 자, 20일까지는
20일까지는 시원할 때 석양물에 물을 줘야 돼요. 아침에 주면 안 됩니다. 뜨거우니까. 근데 20일 이후부터는 두 입이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추석이 지납니다. 그때부터는 2시쯤 따뜻할 때 물 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클 거 아니겠습니까? 물 줄 때 이제 하우스 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노지에서 할 때는 스프링클러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은 점적 호스 점적 호스 분수 호스로 하세요. 분수 호스 옆으로 퍼지는 거 위로 솟는 거 말고 옆으로 퍼지는 거. 오지용면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가 쉬운 변면에 이게 노지용면 해가지고 이렇게 실패를 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겨울에 다 서리발로 죽어요. 그 다음에 1cm짜리 6잎 5잎 나와가지고 추대 80% 나왔어요. 추대 80%. 이거 밟지요. 밟아요. 놓고 판 밟지요. 안 밟아요. 그냥 그대로 올려놓습니까? 밀착이 안 되는데요. 밀착이.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판 밟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신 분하고 무게가 저같이 적게 나가는 사람하고 둘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슷해야 돼요. 그냥 한쪽으로 찐따가 돼요. 찐따. 확 꼴. 예, 후그 위에다가. 그 후그 위에다가 모기장, 쉽게 말해서 나랑 말이는 멍석 깔고, 그 다음에 기계무판 깔고, 위에다가 밟죠. 그래야 밀착이 돼요. 스프링클러면은, 기계모는 어떤 때 보면 똥구멍이 위에 올라있죠. 이게 톡 튀어서 그래요. 차광만 걷을 때. 저희도 걷어야 돼요. 아침에 걷어버리면 햇볕에 백화현상이 돼가지고 데려요. 20일 되기 전에도 이런 벌레들이 갉아먹어요. 잘 관찰하셔가지고 약 뿌리셔야 됩니다. 작년 11월 11일 날짜요. 창녕에 계시는 분이 육묘도 늦었지, 벼도 늦게 수확했지, 수확 언제 비가 와요, 자꾸. 이게 돈을 못 만드는 거지. 밭을 얼마나 애탑니까? 그러니까 벼가 목적인지 양파가 목적인지를 몰라요. 목적을 정확히 찾으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5공. 처음에 노타를 쳐가지고 수평이 딱 잡혔는데 어머니들이 엉덩이로 다 깔아버렸어요. 깔고 뭉개져 버렸어요. 그래 저게 양파가 제대로 자랄 거냐고요. 쟤는 4공 심어서 53kg 캤는데 여기는 몇 개 나오고 있는가요? 이런 양파를 농사 지으시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다는 얘기죠. 소거름, 돼지똥, 닭똥, 오리똥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요? 소거름. 소거름이 왜 좋냐면 저 지푸라기를 먹었어요. 지금은 지렁이똥도 넣더라고요. 지렁이똥은 저는 110% 반대입니다. 그건 지렁이는 그 산업 폐기물도 먹어요. 산업 폐기물도 피역 같은 거 먹습니다. 그게 다 내 밭으로 넣는다고 보세요. 안 돼요. 공짜로 준다고 해서 넣지 마세요. 안 넣겠죠?